그래서 이게 프레임이 잡힌 거예요. 프레임이 잡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려면 상대를 규정을 해야 돼요. 예를 세뇌 탈출 지금 상대방을 야 너희들은 문재인 586과 삼쌍동이야. 그때 너희라는 건 조중동 국민의힘 그리고 지도부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좀 깨나족 말깨나 힘깨나 글깨나 쓴다는 사람들. 이 깨나족은 전부 너희는 바로 저기랑 생각을 같이 해. 세계관을. 그래서 너희는 삼쌍동이야. 이게 이런 게 이제 프레임이거든요. 하나의 구도라고요. 그리고 너희랑 대결하는 우리는 트럼프 혹은 미국의 자유보수 혁명에 동감을 하고 있는 우리는 문명과 자유의 그런 편이야. 이렇게 이제 딱 가르는 거거든요. 이 싸움이라는 건요. 적과 상대와 나를 구분짓는 선을 어떻게 긋냐에서 80% 90%가 결정됩니다. 싸움은. 그게 정치의 본질이거든요. 정치의 본질은 적을 어떻게 규정하고 나를 어떻게 규정하냐예요. 이게 지금 게일리 맥키나니 저기 어디야 그 트위터 계정 아마 정지돼 갖고 풀렸죠. 풀렸나 다시 했나 그 트럼프 대변인 저거 걸려서 저기 쿼런타인 아이솔레이션 그 집에 머물러 있었어야 됐죠. 저기 뭐야 저거 걸려가지고 그 뭐죠 코로나. 여기서 보면 트위터도 우리를 죽일라 그런다. 언론도 우리를 죽일라 그런다.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빅텍도 우리를 죽일라 그런다. 워싱턴 스왑프, 즉 워싱턴 특권층도 우리를 죽일라 그런다. 딥스테이트도 우리를 죽일라 그런다. 엔터테인먼트계, 즉 헐리우드도 우리를 죽일라 그런다. 차이나도 우리를 죽일라 그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근로 남성, 근로 여성을 대표하고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거꾸로 들일 자는 아무도 없다. 이 맥키나니의 이 트위터가 많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너희 글로벌리스트들은 미국을 착취, 악용, 해체하는 잘난 것들이다 이거야.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애국 보수다 이거예요. 너희와 우리를 구별한 거예요. 이 트위터 하나에 딱 그게 보인다. 그 구도가. 이거는요. 혹시 모르겠어요. 뭐 사람이란 건 모르니까 이번 대선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지더라도요. 이런 구도가 한번 딱 남겨지면 이게 앞으로 미국 정치를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땀 흘려 일하는 근로 노동당이라니까요. 땀 흘려 일하는 노동하는 우리 남성, 우리 여성, 우리 애국 보수라는 그 세력과 너희 잘난 놈들, 돈가방과 전문 지식으로 중무장되어 있는 놈들, 너희 중국을 키워가지고 미국을 해체하고 착취하고 악용하려는 자들, 너희와 싸움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면 이거를 한번 이렇게 규정이 된 건데 어떻게 해보냐고. 어떻게 해봐. 못 해봐요. 쟤들이 쓰는 프레임이 아주 악랄하죠. 쟤들은 우리 한국에서는 친일파 대 민족 세력 이런 프레임을 걸었죠. 그리고 멍청한 보수 이른바 우파 이른바 가짜 짝퉁 이 무기력한 자들이 거기에 대항을 못 해갖고 그 프레임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틈만 나면 그 반일에 같이 춤을 춰줬잖아요. 동아일보 춤춰줘. 조선일보 춤춰줘. 노재편에 제일 먼저 깃발 들고 나와. 그 프레임이 쟤들 건데. 이 프레임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프레임은 진실될수록 더 무서워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진실된 프레임 아니에요. 반면에 저쪽 애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저쪽 미국의
글로벌리스트들이 내놓는 프레임은 그거 아니에요. 너희는 파시스트고 너희는 국가주의자고 너희는 성차별주의자고 너희는 백인 우월주의자고 너희는 인종주의자다. 이거 아니에요. 레이시스트, 화이트 슈프리머시스트. 맨날 그 드립만 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국가주의에 반대하는 글로벌리즘이고 우리는 파시즘에 반대하는 민주주의고 우리는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개념 있는 그 개방적인 사람들이고 우리는 남성 우월주의에 반대하는 성차별에 반대하는 개념 있는 젠더주의자들이다. 이거 아니에요. 걔들은 그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은 가짜 프레임이거든요. 무슨 놈의 화이트 슈프리머시스트가 어디 있어? 인종주의가 어디 있어? 체계적 인종차별, 시스테믹 레이시즘이 미국에 어디 있냐고요. 대통령이 흑인도 나왔는데. 표 얻어보려고 흑인 피가 별로 섞이지도 않았으면서 나 흑인이에요. 사실 저기 인도 사람인데 엄마가 카말라 해리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아, 이게 세계대전급이구나. 이게 세계관과 세계관. 즉 다시 말해서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가치주권, 즉 주권국가 미국을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 자유, 개인, 진실, 시장 이런 거를 민주주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강화시켜 가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의 주권 국가들이 전부 그런 핵심 가치로 강화돼 가면 그런 주권 국가들이 끼리 엮여서 리더십이 형성이 되고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형성될 거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가치를 우습게 보고 그것에 반대하는 중국과 같은 자들은 그 핵심 가치를 좀 스스로 공부해서 배울 때까지 우대할 필요 없다. 좀 거리를 두는 게 낫다. 이런 컨셉이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걸 제가 가치 주권이라고 표현했죠. 가치 주권. 자유보수. 아까 그걸 이제 가치 주권 자유보수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치 주권 파퓰리스트. 글로벌리스트와 가치 주권 파퓰리스트.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가치 주권 파퓰리스트. 이 둘 사이의 대결 구도구나. 아, 이게 무서운 거구나. 우리가 이걸 이걸 딱 보는 순간 딱 돌아서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친이계 원로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조중동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보면 아니 이것들이 종북 신음미랑 똑같은 거예요. 조중동, 조갑재, MB계 전부 아예 친박계는 아예 머리가 없고 뭐 여차하는 전부 나 원로예요 하는 사람들은 다 MB계로 가서 붙어 있어요. 전부 조중동 근처에서 놀아요. 나 원로입니다. 나 법조계를 좀 잘 다룹니다. 뭐 이러면 전부 거기가 있고요. 나 저기 뭐 그래도 사상도 잘 알고 총리도 했었고 혹은 뭐 총리급의 그런 지도적 인사도 했었고 이제 내 나이가 80 안팎이니까 이제 제가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저의 경륜과 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혜를 가지고 좀 가끔 바른 소리 하는 거 그거 제가 이제 평생 남은 몇 년 동안 하면 되지요. 이런 사람 어디 있나 보면은 전부 조중동 근처, 친이계 근처에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는 이름깨나 지식층 전부 그런 관점인데 이 자들의 관점이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3대 명제로 정제됩니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아36이래. 이거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헛소리거든요. 바이든은 중국 앞잡이잖아요. 이번 헌터 바이든 노트북에서 나왔잖아요. 트럼프는 반중이잖아. 이건 잘 알려진 거고. 그 문팔육은 베이징 충성파 아니에요. 이것도 잘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구가 안 맞죠. 베이징을 섬기는 문팔육이 어떻게 베이징과 철천지 원수가 돼 있는 트럼프랑 아36이냐고. 만약에 그랬으면 바로 중국 정부에서 문팔육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이런 거를 조중동 특파원들이 얘기를 해요.
뭐 여기 대사관 사람들 만났는데 지금 모든 로비가 다 트럼프 쪽으로 집중돼 있고요. 우리는 트럼프를 엄청 지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본사에 그렇게 보고해요. 캐모플라지죠. 역공작이죠. 그럴 리가 없지. 이 사람들 두 번째 명제가 뭐냐.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뭐 이런 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 중국이 한 세대 정도 지나면 세계 최강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랑 똑같으냐면요. 소련에서 IT 최강국 될 수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소통 기술이기 때문에 IT가 발전하려면 그 국민 전체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체제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민주주의 모델이라 그러잖아요. 인터넷 망의 철학을. 왜냐하면 인터넷 망은 저게 없어요. 중앙당국이 없어요. 인터넷 망에는 중앙당국이 없습니다. 라우터라고 불리는 통신 장비가 거느리는 도메인들의 연결이에요. 전부. 그 도메인 밑에 한 도메인 밑에는 큰 라우터 밑에는 작은 라우터들이 여러 개 붙어 있고 작은 라우터 밑에는 또 작은 라우터들이 여러 개 붙어 있고 이런 다원적인 구조로 엮여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망의 구성 방식을 보면 이거는 미국 민주주의의 모델이야. 이렇게 평을 해요, 다들. 그 정치 철학, 정치학과 연관돼서 그 인터넷 통신 원리를 고민한 사람들은 그런 평 수도 없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건 제퍼소니안 모델과 인터넷 프로토콜. 제 말 안 믿어지시면 구글링 해보세요. 제퍼소니안 모델. 제퍼소니안은 토마스 제퍼슨을 가리키는 거고요. 제퍼소니안 모델, 인터넷 프로토콜. 그런 식으로 구글 검색하면 제가 장담해보면 한 100만, 200만 건 나올 걸 최소. 즉 다시 말하자면 현대 문명은 이미 초고도 지식 문명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부패한 공산당 인민해방군 전체주의 체제가 그거를 세계 최강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공산당 인민해방군 체제가 없어지고 그것이 개인과 자유와 진실을 존중하는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를 강화해가는 그러한 나라가 됐다. 그럼 저도 앞으로 한 30년 후면 중국이 세계 최강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닌데 어떻게 세계 최강이 되냐고. 얼마나 천박한 물질주의예요. 공산당이 쏠라 인민해방군 그 핵심 범털들이 쏠라 해도 말하고 닳도록 헤쳐먹어도 결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물질과 과학과 기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얼마나 천박한 물질주의냐고. 이게 나의 80씩 처먹은 이른바 우파, 이른바 제도권,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머시기, S머시기 이런 자들이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자빠졌어요. 지들끼리 모였을 때. 그러면 선생님, 총리님, 그 말 맞습니다. 이러고 또 제 또래, 제 아래 애들 이리 또 고개 끄덕끄덕하고 또 그거 가지고 머릿속에 입력해서 가지고 가요. 주호영이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주호영이 그 중에 하나랑 친한 거 제가 알거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하면 저한테 직접 인터뷰를 안 해줬으니까. 이게 이런 판이라고 지금. 물론 중국이 이게 그 독재 전체주의 체제니까 어떤 한 분야로 국력을 집중하면 희한한 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세계를 뒤흔들고 세계를 협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까지죠. 금융, 지식, 시장, 소프트웨어, 식량, 에너지 전부 다 밖에 의존하고 있는 놈들이 어떻게 세계 최강이 되냐고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이 돼야 세계가 편안하고 북한을 제대로 다룹니다. 아니 중국에서 그 아들내미 시켜가지고 2조씩 빨고 이런 개생 양아치가 바이든 같은 자가 대통령 되면 저부터 반미주의자 합니다.
한미동맹은 국가 간 도장 찍은 거고 나 개인 백모는 그때는 반미주의예요. 미국 다 썩었다. 저거 미국 다시 부활해내지 않으면 저건 우리의 가치에 정신의 측면에 있어서 동맹 아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이 이번에 만에 하나 되면요. 이건 세계는 1917년 러시아 공산혁명, 1933년 나치 집권, 1937년 텐로 전체주의에 의한 중일전쟁 시작, 1949년 중국 대륙 공산화급의 대재앙입니다. 제가 2차 세계대전 1939년 유럽 쪽, 1941년 태평양 쪽에 2차 세계대전은 뺐어요. 왜냐? 1939년 유럽 쪽은 이거는 1933 나치 집권, 1937 일본의 중일전쟁 시작과 함께 일어난 나치와 일제와 이탈리아의 동맹관계의 자연적인 결과고요. 태평양 전쟁은 그것의 또한 자연적인 결과예요. 그래서 그건 뺐어요. 다시 이게 반복되는 거니까. 이런 재앙입니다, 이게. 그리고 북한은 숨통이 트이고요. 한반도는 중국식 민주로 이제 표류해서 급속하게 표류해서 말려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바이든 되라고 고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조갑재 대표 같은 분들. 그래서 보니까 이거 신은미가 우리 종북의 저 위대한 여전사 신은미 선생께서 딱 그 말씀 하셨네. 남편과 저 모두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플러스 카말라 해리스에게 투표했습니다. 바이든과 카말라를 좋아한단 말이지. 그거 조중동 국민의힘 지도부 MB계 원로들 또 조갑재 대표 다 이렇게 같이 노시네. 오케이. 창피한 일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계관의 거대 충돌입니다. 세계관의 거대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을 볼 때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저처럼 트럼프 이긴다라고 안 봐도 돼요. 이번에 바이든 이길 거다라고 보셔도 돼. 그건 선거판 자체를 냉정하게 봤을 때. 그건 그렇고 싸움이라는 건 항상 이기는 싸움만 하는 게 아니니까 질 수도 있지. 트럼프가 해놓은 짓이 뭐냐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트럼프가 해놓은 짓은 뭐냐면 가치 주권 파퓰리스트의 에너지를 물꼬를 터서 전 세계 특히 미국의 정치 문화를 가치 주권 파퓰리스트와 글로벌리스트의 정면 대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트럼프의 공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면 대결 프레임이 한번 잡히면요. 요번이 아니도 설사 요번에 지더라도 반드시 가치 주권 파퓰리스트 쪽이 이겨요. 쪽수가 안 되잖아요. 쪽수가. 맞는 얘기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국제 관료 체제가 겉으로 간판 걸어놓고 그 밑에서는 썩어 빠진 자들이 정치인들이 브로커지를 하러 바이든 같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중국은 다 봐주고 그 다음에 그 돈 가진 놈들 잘 나가는 엘리티스트들은 다 거기서 자기 세계 제국을 하나씩 차리고 있고 구글이 중국에서 구글 검색 안 된다고 중국에 대해서 이갈 것 같아요? 안 갑니다. 트위터가 중국에서 서비스 못한다고 이갈 것 같아요? 안 갑니다. 페이스북이 못한다고 안 갑니다. 왜냐? 그래 중국 공산당 동무들 중국을 이렇게 해서 독점 체제로 만들어 놔. 그럼 우리가 사버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자들이에요 얘들. 중국판 유튜브 유튜브 못 들어가거든요. 중국판 유튜브가 공산당의 특수 집단의 딱 비호 아래 중국을 독점했어. 구글이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구글이 그 중국판 유튜브 산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딜 쳐서. 근데 지금 들어가서 중국의 로컬 기업이랑 여러 개 있는 데서 싸우면 이길 자신 없거든. 그런 게임이거든. 얘들 천문학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게임에 지금 즉 다시 말하자면 친중 글로벌리스트와 가치주권 파퓰리스트가 지금 세계관의 대결이 세계 대전급으로 붙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조중동 또 이른바 깨나족들 또 조갑재 선생 같은 분들한테 다시 묻고 싶은 거예요. 이 두 세계관 중에 뭘 택하실래요? 트럼프 되느니 바이든 되느니 그런 얘기 치우고
그거는 선거판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는 거예요. 왜냐 요새같이 일부는 그냥 그 폴들은 다 바이든 이긴다 그러고 정성적인 인디케이터 지표들 이거는 전부 트럼프 이기는 걸로 나오고 두 개가 정면 충돌하고 있는데 뭘 보냐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지. 둘 사이에 컴프로마이즈가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화해가지고 지난 4년 전보다 요새 얼마나 좀 살기 힘들어요? 어려워졌어요? 아니면 좋아지셨어요? 하면 좋아졌어야 56% 나오는데 이게 역대 미국 대통령 세계 가장 높단 말이에요. 이거 되면 이거 한 45% 이상 나오면 다 당선돼요. 44% 이래도 56% 나와요. 그다음에 주변에서 누구 찍는다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전부 56%가 갤럽 조사로 56%가 트럼프 찍는다고 대답해요. 이거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폴이에요. 그게 주변에서 누구 찍는다 그러냐가 물은 게. 그다음에 현임 대통령이 프라이머리 모델 그 헬먼 노퍼스 그 스토니브룩 대학 교수 그 양반 프라이머리 가지고 보거든요. 프라이머리 모델에서 인컴번트 즉 다시 말해서 현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때 프라이머리에서 자기 당의 프라이머리에서 75% 이상 받아서 떨어진 적이 없다요. 이 사람 100년 거 다 프라이머리가 도입된 지가 100년이 넘거든요. 1912년부터 도입됐으니까. 이렇게 정성적 지표들은 전부 트럼프의 대승을 가리켜요. 이때 정성적이라는 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그런데 누구 지지하냐고 물으면 트럼프가 약하게 나온다고. 이게 왜 그러냐. 지금도 사람 때려갖고 이빨 깨지고 트럼프 지지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총으로 쏴 죽이고 집 앞에다가 이거 피켓 꽂아놓으면 갖다가 밤에 와서 뽑아서 불 지르고 창에다 돌 던지고 이러는데 생판 모르는 데서 전화 와가지고 누구 지지하냐 그러면 제대로 대답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 폴에서 왜 이렇게 나타나고 그리고 폴을 운영하는 자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리스트들이 운영하는 폴은 악랄해요. 트럼프 죽이겠다고 해서 막 민주당 쪽 오버샘플링하고 별짓을 다 해서 어마무시한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바이든이 10몇 프로 이기고 있다 그러는데 그때로 만약에 진짜 그렇게 이기면요. 지난 한 150년 동안 미국 선거에서 가장 크게 이긴 사람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폴이 그런 집단이 하나가 있고 좀 기계적으로 정직한 데들이 있어요. 그게 라스무센이에요. 라스무센은 트럼프가 약간 약세로 나오죠. 약보합으로 나오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자기 의사를 감추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걸 보정해 주는 폴들이 있어요. 세 군데쯤 있죠. 트라팔가, 민주주의 연구소, 저그비. 여기는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폴.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기냐 바이든이 이기냐에 따라서는 자기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서 저는 이제 아까 말한 이래해서 트럼프가 안 밀립니다. 이게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아까도 계속 숫자 풀이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다예요. 조갑재 대표가 혹은 누가 MB계의 원로가 혹은 조중동이 이번에 바이든이 이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자체까지는 오케이. 사실만 제대로 하면 제대로 숫자들만 제대로 하려고 최소한 노력하는 흔적이 있으면 근데 그렇게 최소한 노력을 하면 트럼프 이길 것 같기도 한데 이렇게 나와요. 최소한. 제가 여기서 비판하는 거는 트럼프가 이기냐 바이든이 이기냐 중에 왜 당신은 트럼프 이길 것 같은데 바이든 이긴다고 말하냐. 이걸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비판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트럼프라는 게 한 명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여러 명 중에 대통령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자유보수 혁명의 아이콘이고 리더가 돼 있다고요 지금. 이 자유보수 혁명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가치 주권 파퓰리스트 혁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랑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냐. 글로벌리스트, 친중 글로벌리스트랑 충돌하고 있다. 왜 이 이야기를 안 하냐. 왜 이 이야기를 주목하지 않냐. 혹은 왜 이 진실로부터 외면하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라고 말할 수 있냐. 혹은 기생충이라고 말해야 되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전쟁은 저는 트럼프가 이기는 경우 또 이긴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미중 전쟁 격화되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월쯤 되면 미군들의 이제 접종이 다 끝나요. 백신 접종 끝나고 항체 치료제 이번 트럼프가 맞은 저거는 당연히 그 전에 나와 있고요. 그 리제네론 이거는 11월 말쯤이면 긴급 사용허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최소한 12월 정도면은 이 백신은 놓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파이저가 지금 아마 신청했을걸요. 파이저가 11월 말에 신청한다 그랬나? 11월 말에 신청한다 그랬다. 파이저 모데나가 다 11월 말에 긴급 사용허가 신청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백신 놓기 시작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트럼프가 미군이 언제든지 이제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한 2월쯤 되면. 그래서 2월 말 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미중 전쟁 격화되고 북한이 이제 미국 및 국제사회에서 접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문팔육은 기가 꺾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난잡한 아까 보셨잖아요. 신현미와 세계관을 함께하는 조중동 국민의힘 지도부 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에 관해서 북한 욕하는 거 말고 문명에 관해서 이 판이 뭐냐. 문명이 주권국가를 약화시켜가면서 해체주의와 PC와 이런 걸 중심으로 이런 거를 애들한테 많이 가르쳐서 젠더 이데올로기 많이 가르쳐가면서 문명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되냐. 그래서 그 잘난 빅텍, 그 잘난 금융자본들, 그 잘난 엘리트들, 글로벌리스트들이 주도하는 그런 세계가 낫냐. 아니면 각 주권국가가 현대 문명의 기본 그 핵심 가치를 내재화시키는 걸 점점 더 강화해서 그런 주권국가들 간의 네트워크형 공동체가 생겨서 그것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게 낫냐.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한 거예요. 자, 이 점에 대해서 내가 조중동에 묻는 거고 조갑재 대표한테 묻는 거고. 그러니까 조갑재 대표 거기에 자기 거기에 그렇게 썼더라고. 트럼프의 당선을 뭐 기원하는 뭐 일부 우파들. 저 트럼프 당선 기원 안 합니다. 정확히 표현할게요. 그 저한테 두고선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조 대표님. 트럼프 당선 저 기원 안 해요. 제가 기원하는 거는 가치주권, 가치지향 주권 국가의 강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대보면 핵심 가치를 각 주권 국가들, 대한민국, 미국, 영국, 일본,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이런 데가 전부 인도 이런 데가 전부 핸드면 핵심 가치를 자기 뼛속에다가 완전히 DNA 융합시키는. 그래서 그런 나라들끼리 먼저 딱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렇게 해서 중국 같은 데는 거리를 좀 두고 좀 버릇을 가르쳐 가면서 좀 수갑 좀 채워서 발작 방지복, 스트레이트 재킷, 그 저기 정신병자들 발작하는 거 막는 거 스트레이트 재킷이라 그러죠. 팔이 이만큼 길죠. 이만큼 길어서 이렇게 해갖고 뒤에서 묶어버리죠. 그럼 팔 이런 상태에서 꼼짝 못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체제는 당연히 수갑 혹은 스트레이트 재킷 채워갖고 군기 잡아야죠. 힘 빼고. 중국인들이 가치지향 주권국가, 가치지향성을 익힐 때까지 그렇게 가야 된다. 저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 관점인데 보니까 트럼프가 나보다 먼저 그거를 목숨 걸고 하고 있네. 그럼 저 아저씨 좀 키워줘야겠다. 전 그거지. 트럼프가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에요. 즉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다라는 사정에 대해서 대한민국 지도층쯤 되면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반성하십시오. 네, 그런 분을 여기까지 모시는데 마지막 부탁드리는 건 자, 이렇게 난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별로 모일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지역 자원봉사 활동가 신청받습니다. 010-6368-9901입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